서울로 가는 버스 창가에 기대어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나의 고향 강원도 횡계, 그곳의 푸른 산, 푸른 들판, 정든 이웃들, 모두 뒤로 한 채 낯선 서울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외아들 민수가 엄마 저희 집에 와서 편히 지내세요라고 수없이 부탁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습니다. 일은 평생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자 익숙한 풍경은 사라지고 커다란 빌딩들과 복잡한 도로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입구 표지판을 보는 순간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서울, 모든 것이 너무 많이 변해버려 낯설기 그지없었습니다. 민수가 터미널에서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엄마, 여기요. 아들의 밝은 미소에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고생했구나, 아들아. 차를 타고 아파트까지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빌딩들에 나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게 다 서울이냐? 너무 높다, 빌딩들이. 민수가 웃으며 엄마 이제 서울 사람 다 되셨네요 라고 하니 그제야 내가 정말 서울에 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발을 들이니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너무 반짝이고 깔끔해서 발을 내딛기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오셨군요. 발 닦고 들어오세요. 오늘 막 바닥 닦았는데요. 며느리 유라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왠지 모를 냉랭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맙구나, 유라야. 집안은 모든 것이 새 것 같았습니다. 내 낡은 가방이 어색하게 느껴져 몰래 발로 밀어 넣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민수의 안내에 따라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깔끔했지만 창문 없이 좁았습니다. 고향집 마당보다 작은 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웃으며 잘 쓰겠구나, 아들아라고 말했습니다. 첫 저녁 식사는 내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유라가 차린 식탁은 너무 예뻐서 먹기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실수로 국물을 조금 흘리자 유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이고, 식탁보 더러워졌네요. 유라가 재빨리 수건을 들고 닦기 시작하니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닦을게라고 했지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계속 조심스러웠습니다. 숟가락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두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첫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낯선 환경, 낯선 소음, 그리고 유라의 차가운 시선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유라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사용하시고 환기 좀 시켜주세요. 냄새가 남아서요. 고개를 끄덕이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생활은 참 조심스러워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침 7시,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났습니다. 고향에서는 해 뜨면 일어나던 버릇이었는데 7시 기상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라가 정한 규칙이었으니 지켜야만 했습니다. 주방에서 유라가 이미 차려입고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저희는 아침에 시리얼 먹어요. 실망스러웠지만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나도 시리얼 먹을게. 민수가 나와서 와, 엄마도 시리얼 드시네. 완전 현대인 다 됐어요 라고 하니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밥과 된장국이 그리웠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오후 TV를 켜고 드라마를 보다가 유라가 작업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소리 좀 더 줄여주실래요? 제가 집중이 안 돼서요.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줄였습니다. 자막을 보며 드라마를 봤지만 재미는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유라가 다시 나왔다. 어머니, 혹시 이어폰 있으세요? 이어폰? 그게 뭐지?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내일 같이 마트에 갈까요? 마트에 간다는 말에 기대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마트? 나, 나가도 괜찮을까? 당연하죠. 내일 오후 2시에 갈게요. 민수가 퇴근하자 유라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편히 쉬셨어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민수는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와, 유라. 엄마 잘 챙겨줘서 고마워. 그러나 민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유라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화장실 사용하신 후에 변기청정제 넣는 거 잊으셨네요? 아, 미안하구나. 깜빡했구나. 괜찮아요. 다음부터는 꼭 넣어주세요. 저녁 방에 혼자 앉아 작은 수첩에 글을 썼습니다. 5월 3일 마이너스 서울 온 지 3일째. TV 소리 때문에 혼났다. 내 존재 자체가 방해가 되는 것 같다. 민수는 잘 모른다. 유라가 나를 싫어하는지. 고향이 그리운 날이다. 오늘은 민수에게 고향 이야기를 해주려 했는데 유라가 바쁘다며 끊었다. 내 이야기는 이제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수첩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는 매일 보던 별빛이 그리웠습니다. 유라의 방을 청소하다가 떨어진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유라와 한 중년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유라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사진 뒤에는 엄마와 마지막 생일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사진을 들고 있는데 유라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 방에서 뭐 하세요? 미안하구나. 청소하다가 사진이 떨어져서. 유라는 사진을 낚아채며 화를 냈습니다. 제 사진 함부로 보지 마세요. 제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도 마시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라의 반응이 너무 과격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라의 환한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깨어보니 민수였습니다. 엄마, 잠 안 오세요? 유라가 좀 예민한 편이에요. 아버지 일로 어릴 때부터 힘들게 자랐다고 들었어요. 아버지 일? 무슨 일인데? 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대요. 그게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유라가 어릴 때 많이 힘들었나 봐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다음 날 저녁 우연히 유라의 전화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엄마, 왜 자꾸 연락하세요? 당신이 날 버렸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엄마 행세세요? 유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내 가족은 완벽할 거야.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 이렇게 아팠구나. 내가 몰랐구나. 방으로 돌아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유라의 냉랭함이 단순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내 무심함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유라 앞에 앉았습니다. 유라야, 나랑 얘기 좀 할까? 유라는 차가운 표정으로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바쁜데요. 잠깐만 시간 내주겠니? 중요한 이야기라서. 유라는 한숨을 쉬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5분만요. 뭐든 빨리 말씀해 주세요. 내 엄마 이야기. 들었단다. 유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습습니다. 뭐라고요? 제 사생활을 캐셨나요? 어떻게 제 과거를. 미안하구나. 하지만 나는 내가 힘들게 자란 줄 몰랐다. 내가 그렇게 아팠을 줄. 유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세요. 전혀 모르면서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싶구나, 유라야.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구나. 오후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기로 했습니다. 유라는 처음에 거부감을 보였지만 내 진심 어린 부탁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했음이버요. 어머니가 제 친엄마처럼 날 버릴까봐 무서웠어요. 이 자식아,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니? 너는 내 며느리잖아. 내 가족이잖아. 제 친엄마도 처음엔 좋아하셨는데 나중에 다 버리셨어요. 아빠도 저도. 유라의 손을 잡았다. 나는 다르다, 유라야. 내가 약속할게.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게. 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알고 싶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서로 배워가면 되지. 나도 내게 배울 게 많구나. 카페를 나오는 길에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라는 처음으로 내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둘의 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의 거리는 눈에 띄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라가 아침을 준비하는데 도우려고 했습니다. 유라야, 내가 도와줄까?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다. 같이 하자. 내가 좋아하는 거 배우고 싶구나. 둘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냉랭함은 사라지고 대신 편안한 조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자르는 거 맞아요? 유라가 물었을 때 나는 그녀의 눈에서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렴. 근데 조금 더 두껍게 썰어도 되겠다. 민수가 두꺼운 거 좋아하잖아. 내 대답에 유라는 놀란 표정으로 맞아요. 오빠가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알지. 너도 이제 알게 되겠구나. 라고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가 퇴근해 와서는 우리 사이의 변화를 바로 눈치챘습니다. 우와, 오늘 분위기 왜 이래? 둘이 사이 좋아 보이네. 유라가 미소 지으며 우리 항상 사이 좋았잖아요. 어머니가 제 요리 비법을 좀 가르쳐 주셨어요. 라고 하자 나도 웃으며 그래, 우리 사이 항상 좋았지. 유라가 참 잘하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주말 오후 우리는 함께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며 팝콘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다른 방에서 시간을 보내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 팝콘 드실래요? 제가 만들어 왔어요. 버터 많이 바른 거예요. 유라의 말에 고맙구나. 그런데 유라야, 나도 내 엄마처럼 해주고 싶구나. 진짜 엄마처럼. 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라고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늦었구나. 내가 그렇게 아팠을 때 몰랐구나. 라고 했더니 유라는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이라도 알아주셔서 전 괜찮아요. 라고 했습니다. 저녁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우리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전 처음에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왔을 때 제 불완전한 가정이 드러날까봐. 유라의 고백에 내가 좀 더 내 마음을 알아줬어야 했구나. 나도 처음에는 서울 생활이 낯설고 불편했어. 라고 했습니다. 유라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죠? 미안해요, 어머니. 라고 사과했지만, 아니,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그렇게 힘들게 자란 줄 몰랐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라가 조심스럽게 어머니, 저도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유라를 껴안으며 당연하지, 내 딸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유라에게 직접 뜨개질한 목도리를 선물했습니다. 이거 내가 직접 만든 목도리다. 내가 추워할까봐 예쁜 색으로 골랐다. 유라는 감동받아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는 나에게도 선물을 주겠다며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한약재와 보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허리 좋아지라고 한의원에 가서 맞춘 거예요. 제가 몰래 물어봤어요. 그 말에 나는 감동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마음 써주다니. 3개월이 지나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요리를 준비하고 유라야, 이 김치 맛 좀 받아오. 내 입맛에 맞게 조금 덜 맵게 했단다. 라고 하면 유라는 어머니, 이 에그 베네딕트는 제가 특별히 배운 거예요. 어머니 드시기에 부드럽게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이 모습을 보며 와, 우리 집이 완전 5성급 호텔이 됐네. 둘이 사이 너무 좋아진 거 아니에요? 라고 하자 유라는 우리 원래 사이 좋았어요. 너만 몰랐던 거야. 라고 했고 나는 그래. 우리 민수는 바빠서 몰랐지.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11월 어느 날 문벨이 울려나갔더니 한 노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라의 엄마입니다. 유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지만 나는 들어오시겠어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유라의 엄마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저는 그냥 유라가 잘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이분이 시어머니시군요. 라고 하자 나는 네, 저는 수님이라고 합니다. 유라는 이제 제 딸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3사람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유라의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나는 그때 정말 잘못했어. 유라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어렸고 겁이 났던 거야. 나는 유라의 엄마의 손을 잡으며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는 우리 모두 행복해지면 되는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유라가 어머니,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세상 참 변했구나. 라고 하자 민수가 엄마 이제 현대인 다 되셨네요. 내년 설에는 엄마가 유라에게 세배 드려야겠다. 라고 웃었습니다. 나는 그래. 내가 유라에게 세배 드릴게. 우리 딸이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전통 음식을 만들고 유라는 양식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타르트 맛 좀 보세요. 제가 특별히 배운 거예요. 우와, 우리 유라 정말 요리 천재구나. 내가 만든 김치랑면 딱이겠다. 민수가 감동받은 목소리로 엄마 유라, 너희 둘 사이 정말 좋아졌네. 나는 정말 행복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유라에게 직접 수놓은 손수건을 선물했습니다. 이거 내가 직접 수놓은 거란다. 내 이름을 한자로 새겨봤어. 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선물을 받았고 나에게도 수님의 고향 사진을 담은 액자를 선물했습니다. 어머니 고향 사진 찾아서 액자로 만들어 봤어요. 그리우실 때 보시라고. 그 말에 나는 감동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마음 써주다니. 봄이 오자 나는 서울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유라와 함께 요리 교실에 다니기도 하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한글 교실에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라가 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이냐, 딸아? 저 임신했어요.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유라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딸아, 정말 큰일 났구나. 이제 내가 진짜 할머니가 되는구나. 민수도 그 소식을 듣고 기뻐 날뛰었습니다. 나는 임신한 유라를 더욱 세심하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영양가 있는 전통 음식을 만들어주고 저녁이면 함께 산책을 하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임신하면 발이 붓기 쉬우니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게 좋단다. 어머니, 정말 다 아시네요. 저한테 필요한 모든 걸 가르쳐 주세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엄마니까. 내 딸과 손주를 잘 돌보는 게 내 일이지. 시간이 흘러 드디어 지우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손주를 안았습니다. 우리 손주, 정말 예쁘구나. 유라는 지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이렇게 행복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지우가 첫 돌을 맞이한 날 나는 유라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내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오래된 한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한복은 내 어머니께서 나에게 주신 거란다. 이제 내게 주고 싶구나. 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한복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소중한 걸. 너는 이제 내 진짜 딸이니까. 그리고 지우의 엄마이기도 하고. 그날 파티에는 유라의 친엄마도 초대되었습니다. 세 여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후회합니다. 유라를 그렇게 두고 떠난 것을. 나는 유라의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는 우리 모두 행복해지면 되는 거지요. 저녁, 저는 유라와 단둘이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유라야, 너는 알고 있니? 내가 처음 왔을 때 너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어머니, 그건 제가 할 말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저를 싫어할까봐 무서웠어요. 유라의 고백에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구나. 사랑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란 걸. 유라는 눈물 어린 미소로 답했다. 네, 어머니. 저도 배웠어요.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거라는 걸. 나는 유라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유라야. 유라는 내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어머니는 제 진짜 엄마예요. 그날 밤 횡계행 버스에서 나는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오늘 지우의 첫 돌을 맞이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유라는 이제 내 진짜 딸이 되었고 나는 진정한 어머니가 되었다. 가족이란 함께 눈물과 웃음을 나누는 사람들이란 걸 깨달았다. 이제 나는 평화롭게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모두 사랑한다. 내 가족들아. 일기장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오늘도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별빛 아래에서 우리 가족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것임을, 사랑이란 이해와 용서로 자라는 것임을,